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앙아시아로 일주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중앙아시아는 환대의 그 대륙이라고 볼 수 있죠. 유목민들의 그 문화가 살아있어서 아직도 여행객을 환대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지역입니다. 네, 중동 중앙아시아를 이제 묶어서 이렇게 루트를 짰는데 오늘은 그중에 중앙아시아 여행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여행지로는 이제 그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카라쿨, 심켄트, 아스타나까지, 우즈베키스탄은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부하라코칸트, 키르기즈스탄은 비슈케크부터 파미르 공원까지인데요. 제가 이제 제가 실제 여행한 순서대로 이렇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이 중아시아는 2000년대 중반에 처음 이제 여행을 했는데, 가장 그 배낭여행다운 그런 여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의 참맛을 알게 된 것인데요. 알마티는 이렇게 주변에 고산, 설산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곳들을 좀 돌아봤습니다. 이 중앙아시아가 이제 동서양이 역시 이제 융합된 곳인데 이렇게 보시면 서양의 얼굴과 이 동양의 얼굴을 이제 제가 고산 지역을 등산하면서 만난 현지인들인데요. 이렇게 이제 융합돼서 공존하는 이제 그런 지역이다 하는 것을 얼굴만 봐도 알 수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들꽃들, 생태적인 그런 환경을 아직도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대륙이죠. 네, 이렇게 뭐 바위산도 어마어마하고요. 저도 한 5,500 정도까지 이렇게 등산을 해봤는데 상당히 고산증도 좀 조심해야 되고 추위도 있고 이러면 또 이런 그 약간 작은 그랜드 캐니언 같은 이런 특이한 이제 지형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오래전이기 때문에 이 중앙아시아는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스도 굉장히 이제 드물고 이동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동 과정에서 많은 에피소드들이 생겨서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재래시장이 발달돼서 이제 이렇게 여행을 할 때마다 중간중간 이렇게 음식을 식당에서 사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네, 부유하진 않지만 굉장히 그 아름다운 미소와 친절한 사람들 이렇게 환대를 받으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산이 높기 때문에 강도 상당히 많고 또 강물도 깨끗하고 깊고 아주 길게 이런 강들도 많이 경험할 수 있고요. 주로 이 여름에 이제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이 강가에 가서 가족들이 피크닉 하는 게 이게 상당히 또 큰 즐거움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이제 그 알마티부터 이제 그 카자흐스탄을 이제 일부 여행을 하고 이제 키르기즈스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국경입니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의 국경인데 국경에서 이제 저희 차가 이제 멈춰섰습니다. 이 국경 관리가 이제 여권 검사를 하는데 오랫동안 여권을 붙잡고 보내주질 않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뭔가 뇌물을 요구하는 겁니다. 팁 같은 걸 요구하는 거죠. 풍과세 같은.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큰 이제 비용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속 거부하면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이 천산산맥과 그 아래에 이제 거주하는 유목민이었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멋진 곳에 사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느꼈습니다. 이 유목민들은 이제 계속 그 자연에 순응하면서 이 동물들에게 먹이가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제 계속 이동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그 머무르지 않고
계속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이제 멋진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거를 이제 느꼈고요. 어떻게 보면 삶 자체가 여행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 멋진 자연 환경 아래에서 이 자연이 주는 정말 자원을 이용해서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고 뭔가 이 도시처럼 그 여러 가지 폐기물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에서 유목민들의 삶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리터도 30분이면 조립했다가 30분이면 해체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조립식 건축이기 때문에 이동에 좋은 그런 주택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저녁에 저희가 국경을 넘지 못하고 과도한 팁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마을에 여관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별로 방이 없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 명이. 그래서 아니 우리 마을에 정말 손님들이 왔는데 잘 곳이 없어서 말이 되느냐. 우리 집에 가자. 하면서 전부 이제 팔을 잡고 막 저희들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몇 분들이 가서 그 집들을 돌아본 결과 요 집이 방도 5개가 있고 또 비교적 깔끔하고 해서 이 집으로 이제 가기로 해서 이제 이동을 했는데요. 자기 식구들은 이제 이렇게 방으로 이렇게 여러 모여서 살면서 모여서 자면서 저희에게 이제 방을 내줬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이렇게 치워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니까 뭐 술상을 오드카를 쫙 늘어놓고 이렇게 해서 또 거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도 대접받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저희가 일어나서 이제 집을 보니까 이렇게 생긴 집입니다. 러시아식 그렇게 부잣집도 아니고 이렇게 아주 여유 있는 집도 아니었는데 저희를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환대를 한 것입니다. 집은 뭐 소박하지만 아주 깔끔하고 그 마을에 이제 제가 아침 산책을 해보니까 이렇게 약간 우리 아시아 전통 건축처럼 생긴 모스크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이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우리 한옥도 비슷하고 중국의 사원거도 비슷한 이런 모스크가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동양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느끼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아침을 얻어먹고 이제 여기 떠나면서 좀 그 뭔가 사례를 하려고 숙박도 했고 밥도 먹었으니까요. 근데 절대 사례를 못하게 합니다. 이 손님은 하늘이 보내신 복이다. 이런 격언을 가지고 있고 절대 그 사례에 대해서 대가를 어, 받지를 않습니다. 그걸 보고 참 멋진 곳이다. 아직도 지구상에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구나.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앙아시아는 참 여행하기 멋진 곳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키르기즈스탄으로 넘어갔는데요. 운전사가 이제 자기 여권을 안 가져와가지고 저희 과도하게 이제 통행료를 요구한 건데 그날 저녁에 다시 돌아가서 여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경을 통과했는데요. 이 키르기즈스탄은 이제 중앙아시아의 알프스다, 스위스다 이런 별칭이 있을 정도로 자연환경이 너무 아름답고 아주 고산으로 뺑 둘러싸인 그런 곳입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당시에 이제 이 당나귀 이 달구지를 몰고 가는 이 노 부부, 중년 부부의 표정에서도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는 욕심 없이 살아가는 그런 표정을 제가 여러 번 읽고 야, 이게 사람 사는 게 특별한 게 아니구나. 하루하루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이시클로스라는 이제 워낙 키르기즈스탄은 산이 높고 많기 때문에
그 산에서 흘러나온 이제 빙하가 설산이 녹은 물들이 모여서 이스킬로 호수를 이루는데요. 뭐 바다 같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곳이고. 저도 여기서 이제 수영을 했는데요. 여기 설산이 보이면서 한여름입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막 정신이 번쩍 들 정도인데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잡은 이런 생선들도 또 말려서 팔고 이렇게 아주 좀 오래된 그런 경관이었고요. 그러다 이제 산 중에 있는 그 유르트를 싣고 사는 이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도 타고 재밌게 놀았는데요. 제가 이 말을 타고 1시간 동안을 이 주변을 다녔는데 어떻게 훈련이 잘 돼 있는지 제가 뭐 특별히 승마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데 아주 멋지게 이렇게 어, 말을 타고 생태적인 경관을 즐겼습니다. 밖에서는 허름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정말 멋진 카페트와 각종 이런 장식들 이런 것들로 유르타가 잘 꾸며져 있고요. 그 환경을 잘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환기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 지붕에는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환기를 위해서. 그래서 공기가 잘 나가고 여름에는 이렇게 완전히 열어놓고 겨울에는 또 덮어서 추위를 막고 이렇게 좀 그 자연의 여러 가지 에너지를 이용해서 주택의 환경을 잘 유지하는 그런 이제 집이 바로 이 유르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서 승마하는 동안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이렇게 수육을 해줬는데요. 당시에 뭐 물론 아주 오래됐습니다만은 당시에 요 양 한 마리 값이 10,000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네, 정말 물가도 너무너무 싸고 환전을 하면 저희가 100불을 주면 이만한 다발을 막 몇 개를 줍니다. 그래서 이 막 각종 주머니에 다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이제 물가도 싸고 정말 여행자의 천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동만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아주 긴 나른강을 타고 남쪽 이제 오시로 쭉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요게 저희가 이제 타고 다니는 버스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차가 가다가 갑자기 이제 저기 대절을 했는데요. 택시처럼 가다가 이제 갑자기 요금을 2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 된다 그러면 중간에 내려놓고 이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날도 옆 동네에 들어가서 하룻밤 이제 민박을 하고 그리고 다음 날 나와서 또 이렇게 지나가는 버스를 기다렸다가 또 타고 이렇게 해서 이동을 했는데요. 이게 버스 안의 풍경입니다. 네, 버스 안에 뭐 저희 일행도 탔고 여기 뭐 드럼통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들도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데요. 요게 키르기스탄의 이 할아버지가 쓴 모자가 전통 모자입니다. 그래서 요거 특이하죠? 네, 이건 여기밖에 없는 그런 모자인데 표정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외국인들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행하고 또 하다가 이제 그 지역 승객의 초청을 받아서 중간에 내려서 또 밥도 얻어먹고 차도 얻어마시고 이러면서 이제 이동하는 여행하는 재미를 이제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오시에 내렸는데요. 오시는 키르기스탄의 이제 남부에 있는 도시인데 그 중앙아시아의 최대 재래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곳을 뭐 5년, 10년 뒤에 또 가봐도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고.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은 많이 이제 개발이 돼서 이렇게 좀 경관이 많이 변했는데 도시 경관이 도시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자연경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모습이고요. 상당히 이제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뭐 과일이라든지 야채 그리고 양탄자 이런 것들이 쌓여 있고 요건 난이라는 빵이고요. 이런 빵 하나에도 몇백원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큰 빵인데요. 과일도 뭐 엄청 큽니다.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네. 이거 뭐 100원, 200원밖에 안 하고요. 네. 이렇게 큰
정말 맛있는 이렇게 참외 대형 또 과일들이 너무너무 달고 맛있습니다. 네, 각종 또 어, 그 향료 이런 것도 많이 이제 팔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이제 그 또 유르타 전시장을 또 하나 가봤는데요. 규모도 상당히 크고 장식도 잘 돼 있는 그런 멋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르타라고 하는 것이 그 내부는 정말 화려하다 이런 거를 또 느꼈고요. 각종 방석이나 이불들. 네, 그러다가 이제 네, 파미르원에 가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생태마을 자문 겸해서 초청을 받아서 간 곳인데요. 이와 같이 설산 바로 밑에 있는 곳입니다. 이 파미르공원은 상당히 커다란 이제 지역을 연결하는 곳인데요. 이렇게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경계 그리고 타지크스탄까지 중국 이렇게 넓은 면적에 걸쳐서 있는 이제 그런 고원 지역입니다. 설산 지역이죠. 제가 방문한 곳은 사르골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요. 가서 이제 이렇게 정말 그 민박을 하면서 잘 얻어먹고 이렇게 이제 지냈는데요. 여기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마유주라고 해서 말젖으로 이제 만든 약간 요구르트 술 같은 것인데 제가 여기 도착했을 때 고산 증세가 있어서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저를 초청한 분이 요 마유주를 2리터 그러니까 콜라병 큰 걸로 2병을 마시면 내일 아침에 막 완전히 회복이 된다. 원기가 회복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우리나라 그 막걸리와 요구르트 섞은 그런 맛인데 냄새는 좀 있는데 그냥 처음에 마셔보니까 제가 요구르트를 좋아해서 쭉 마셔서 한 병 반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느 순간 갑자기 졸리니까 그때 이빨 닦고 바로 잠이 든다. 그래서 한 병 반 먹고 나서 너무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이제 이빨 닦고 바로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정말 원기가 다시 회복되는 이 느낌을 이제 완전히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이렇게 이제 동네에도 돌아와 보고 또 멀리 설산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아주 멋진 경험을 했습니다. 네, 저를 초청한 분은 이제 여기서 뭐 그 정말 상수도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좀 생태주택도 짓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뒤에 쭉 추진을 했던 이제 그런 놀라운 분이고요. 이렇게 또 넓은 또 대초원의 또 마장, 말이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저희 이제 내닌봉 쪽으로, 저희가 이제 피크닉을 갔습니다. 하루, 말을 타고. 그, 이제 설산 밑에 있는 이제 이 유르타 숙소입니다. 손님이 오면, 잘 수 있는 곳인데요. 그 안을 보니까 여기도 상당히 깨끗하고, 뭐, 잠자기에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닌봉까지 가려면 며칠을 이제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숙소가 중간중간에 있으면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내닌봉도 한번 가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는 시간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예, 이렇게 유르타는 대자연 속에서 하늘과 땅, 인간을 잘 연결하면서 그 생태적인 그 분위기, 환경과 에너지를 잃지 않으면서 인간에게 아늑한 그런 삶의 공간을 마련해주는 그런 이제 멋진 이제 조립식 주택입니다. 네, 중간에 이제 솔산이 놓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호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파미르곤 이제 자문을 마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경을 넘어가니까 코칸트라고 하는 오래된 도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 일어나서 이제 중간에 일어나서 이제 다음날 동네 구경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멋진 그 문화재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분이 이제 어떤 당의 문화재 조사위원인데 저를 이제 어, 보더니 어디서 왔느냐,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뭐 하냐 그래서 건축한다 그랬더니요. 그럼 너 문화재에 관심이 있겠구나.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이 코칸트에 있는 문화재를 조사를 다니는데 너도 같이 가도 좋다. 이렇게 같이 갑자기 이제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이게 그 나라의 문화재를 이렇게 차편과 가이드를 대동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는 게 정말 쉬운 기회가 아니죠. 이렇게 해서 그날 코칸트의 중요한 문화재, 뭐 복원 현장, 완전히 복원된 거 이런 것들 하루 종일 보는 그런 행운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문화재를 복원하는 그런 현장도 이제 봤고요. 네, 이거 진짜 오래된 장롱, 이런 것도 이제 보게 되었고, 이것도 이제 복원한 건데요. 우리 단청과 비슷한 그런 아주 총천연석의 그런 이제 문화재도 보았고요. 여기 보면 이 기둥이 이제 이게 목조 주택인데 목조는 동양식인 거고, 이런 이제 그 이슬람 모스크 내부의 그런 원래는 이제 회벽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나무로 또 잘 번안해서 만들었고, 전체적으로는 동양 구조지만 이런 문양 같은 거는 또 여러 가지가 융합된 그런 형태였습니다. 기둥도 하나하나를 다 조각하고 장식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 예술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건축물의 부품들이 다 예술품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립해서 지어놓은 건축은 뭐 더 말할 수 없는 멋진 이제 예술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아시아는 이렇게 멋진 건축들, 특히 이슬람 건축들이 살아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이제 가장 큰 문화유산은 이 사마르칸트라는 이제 도시에 가면 티무르 제국이 만든 이 멋진 세계문화유산 도시, 푸른 도시 사마르칸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레기스탄이라는 곳인데요. 가장 중요한 이제 공간입니다. 이 세 개의 마드라사가 있고 거기에 큰 광장이 있는. 이건 제가 이제 작년에 다시 한번 동아시아 여행을 할 때 찍은 것인데요. 야간 조명이 아주 멋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멋있지만 밤에 가도 아주 화려한 조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조명 빛깔도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멋지게 나오고요. 여기 이제 그 마드라사는 시오도르 마드라사라고 해서 원래 이슬람 건축에는 이런 뭐 동물이나 사람을 장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그 당시 지도자가 이렇게 사자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이제 장식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지도자의 힘이 셌는가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배자와 사자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이 지배자가 종교의 힘을 이제 넘어서려고 했다 이런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건축가는 이제 뭐 어차피 지배자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지었지만 율법을 위배했다. 이슬람의 당식을 못하게 그런 가책 때문에 또 자살했다 이런 이제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이걸 지웠을 법한도 한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되게 특이했습니다. 그 내부로 들어가면 이제 중정이고 삭벽이기 때문에 기숙사가 쭉 달라붙어 있고 이제 모서리에 강의실이 있는 기도실과 강의실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내부 중정도 이런 푸른 타일로 장식이 돼 있어서 참 멋진 그런 건축이고 이 중정 내부에서는 뭐 각종 행사, 공연, 뭐 이런 것도 이제 열리고 해서 좋은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르칸트에는 이제 이 사마르칸트 이제 의 영웅인 티무르가 잠들어 있는 티무르의 영묘 고르 아미르가 있는데요.
이 티무르는 되게 세계 3대 정보관입니다. 징기스칸,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티무르, 이렇게 3대 대왕인데, 징기스칸의 이제 후예를 자처하고, 징기스칸의 그 지배했던 그런 세계를 다시 복원하려고 노력했던 황제입니다. 14세기에 그래서 사마르칸트를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전 세계 정복지에서 훌륭한 건축가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리고 좋은 자재 이런 것들 특히 이제 터키석 같은 건 당시에 보석이었거든요. 그런 것들로 이제 건물을 파랗게 이렇게 장식하고 해서 지금과 같은 멋진 그런 도시를 이제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비비하눔 모스크라는 곳이 이제 유명한 이제 관광지인데요. 이 비비하눔 모스크에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티무르의 이제 부인이었는데, 티무르가 인도 원정을 떠나서 이제 비비하눔 모스크가 혼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비하눔이 이제 인도 원정의 승리를 기원하고 티무르가 이제 돌아오게 되면 멋지게 환영을 해주려고 이 모스크를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정이 끝나기 전에 이 건축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 맡은 건축가가 진도가 굉장히 느려서 공사가 진행이 안 돼가지고 이 왕비가 알아보니까 이 건축가가 열심히 하다가 왕비를 짝사랑하게 돼가지고 이제 병이 나서 공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했더니 제가 왕비님을 손모해서 황사병이 났다. 그러니까 제가 왕비님께 볼키스를 한 번만 하게 해주면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비비아눔이 이 건축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럼 딱 한 번이다. 그래서 이제 볼키스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가가 너무 열정이 넘친 나머지 이제 키스를 하다 볼에 상처가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열심히 해서 이제 모스크 완성이 되고 티무르가 이제 인도 원정도 무사히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해서 대선 이제 환영식을 하는데 왕비 볼에 이제 이렇게 상처가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상처 이제 다쳤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티무르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티무르가 이제 건축가를 불러서 자치주정을 캐물었고 결국은 이제 건축가는 이 모스크 꼭대기 떨어져서 이제 죽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비하눔도 슬픔에 빠졌고 정말 왕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지만 결국 왕에게 또 상처를 주게 되고 그래서 비비하눔도 결국은 여기서 떨어져 죽는 그런 또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 이 비비하눔 모스크입니다. 지금도 현지인들이 여기 오게 되면 그 스토리를 이제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슬픔을 나누는 이제 그런 이제 현장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이제 여기 이제 옆에 재래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이제 쭉 가면 샤이진다라고 해서 또 티무르 일가족 또 그 영웅들이 묻힌 그런 이제 커다란 영묘들이 모여 있는 건축이 있습니다. 그 샤인진다까지 가는 중간에 레기스탄과 샤인진다 중간에 있기 때문에 돌아보기 좋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고색창연한 유적들이 도시 곳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마르칸트. 어, 이렇게 이제 타일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한 정말 이 노력을 보면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이걸 어떻게 얼마나 공을 들여 지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르칸트에서 또 기차를 타고 가면 부하라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도시가 나옵니다. 이거 이제 892년에 사만왕국의 수도가 돼서 이제 번성하니까
정말 오래된 도시죠. 1200년 이상 된 그런 도시인데 이게 이것도 이제 역시 실크로드의 중간에 있어서 무역 도시를 번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원들이 있었고요. 부하라는 이제 사원이라는 이제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220년에 징기스칸이 와가지고 이제 전 도시를 다 이제 파괴했고 1370년에 이제 티무르 제국에 편입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번성을 했고요. 15세기 말엔 부하라 칸국의 수도가 되면서 이제 엄청난 번역을 누리게 됩니다. 중세 이슬람 학문과 종교의 중심지로 이렇게 발달을 했습니다. 이제 시장이고 여기서 가장 이제 유명한 유적은 이 칼란 미나렛과 칼란 모스크입니다. 칼란은 크다는 뜻인데요. 이 칼란 미나렛이 1227년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중앙아시아 최대의 첨탑입니다. 높이가 47m. 우리 건물 따지만 15층에서 한 20층 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름이 이제 5m. 상당히 커다란 이런 첨탑이 되는데, 당시에 이제 대상들에게 이제 군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징기스칸이 이곳을 침공할 때 많은 건물을 이제 다 파괴를 했는데요. 징기스칸이 보지 못했던 이런 어마어마한 높이의 대형 건축물 첨탑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올려보다가 축구가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건물을 파괴했지만 징기스칸은 이 건물은 건드리지 마라. 왜냐하면 자기가 첨탑을 이렇게 올려보다가 투구가 떨어져서 그거를 주우려고 이렇게 고개를 이제 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를 고개 숙이게 만든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징기스칸이 명을 해서 이게 이제 그대로 살아남아서 오늘날까지 왔다. 이런 이제 전설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우즈벡인들에게는 자부심이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건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 앞에 이제 있는 것이 이제 칼란 모스크입니다. 들어가 보면 이제 중정도 상당히 크고 규모가 어마어마한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야간에 가면 또 멋있는데요. 이 야간 조명이 이 칼란 미나렛을 이렇게 집중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이 아주 멋지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고요한 속에서 이곳이 과거의 그 사원의 도시였다 하는 그 느낌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첨탑 위를 보면 뭐 정말 벽돌 한 장을 가지고 쌓은 거지만 정말 다양한 무늬와 이런 장식으로 멋지게 만든 건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첨탑에 올라가면 이제 내려다 보이는 모스크와 부하라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흙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과거에 이제 아르크 고성이라고 하는 오래된 성과 이제 성벽입니다. 부하라를 대표하는 유적 중에 하나고요. 상당히 규모가 크고 그런데 이제 이걸 짓는 중에 자꾸 무너져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건축 재료와 건축술을 썼는데 결국은 낙타젓을 섞어서 반죽을 하니까 이게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벽은 저는 굉장히 유기적이다.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가지고 이게 성벽 성문하면 이렇게 정확하고 좀 엄숙한 분위기가 나는데 이거는 약간 예술 작품처럼 도자기처럼 또 우리나라 첨성들을 여러 개 이렇게 벽을 이렇게 연결해서 놓은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느낌이 듭니다. 유선형이고요. 그래서 이런 성벽은 참 보기 드문데 여기서 그런 성벽을 볼 수 있고, 요번에 들어가면 이제 과거의 왕궁도 있고 성 안에 여러 가지 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샤마니 묘당이라고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조적 건축입니다. 샤만이라고 하는 이제 종교 지도자, 이제
묘당, 이제 묘가 있는 그런 집인데요. 892년에 건축이 됐으니까, 정말 오래된 건축이죠. 네, 1100년 이상. 이 벽돌 하나하나를 쌓은 거거든요. 그 벽돌 가지고 아치도 만들고, 돔도 만들고, 각종 조적을 갖고 쌀 수 있는, 많은 그런 방법을 여기서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이 작지만, 정말 완성도 있고 아름다운 건축이다. 벽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의 극치를 보여주는데 이미 수도 건축은 뭐 천 몇백 년 전에 다 완성이 됐구나 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 다양한 그 기하학적 문양과 또 이런 네쌓기, 들여쌓기 이런 꽃 문양도 있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 이 디테일을 제가 여러 번 찍었고요. 네, 제가 아까 이제 이런 중앙아시아의 환대 문화를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부하라에서 제가 골목길에 이제 구경하다가 그 아저씨들이 장기 두는 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바로 집으로 들어오래서 뭐 그냥 한 상 차려주고 또 연주도 해주고요.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지나가던 그 과객을 지나가던 여행자를 그냥 초청해서 집으로 이렇게 환대하는 걸 보고 야, 이런 문화는 정말 쉽지 않은 문화인데 이것이 갖고 있는 이것이 바로 중앙아시아의 환대 문화구나. 여러 군데서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여행자로서는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중앙아시아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중앙아시아 여행을 제가 이제 강추하는 바입니다. 예, 다시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갔습니다. 요 투르키스탄에 있는 야사이 영미 유적을 보러 이제 갔는데요. 요 유적이 이제 티무르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유적인데 이 야사이 영묘는 이 교적 건축으로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그런 건축으로 또 알려지기도 했고요. 이 아치를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아치를 잘 활용해서 이제 멋지게 쌓았고요. 여기 있는 저는 이 나무가 우리가 이제 서아프리카 젠네 이런 모스크에도 봤지만 이렇게 자연 나무를 그대로 이렇게 꽂아놓은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인데 여기는 가공하지 않은 이런 나무들을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자연주의 건축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기도 했고요. 또 이걸 이제 높은 곳은 보수하기 어려우니까 보수할 때 이렇게 밟고 쓰는 약간 발판과 같은 뭐 그런 역할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하면서 이 멋진 건축을 즐겼습니다. 이 야사이는 어, 이슬람 신비주의 지도자입니다. 그 완전한 기도와 수행만으로 그 신을 만날 수 있고 또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설파를 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따랐고요. 이 교회 지하실에 가면 그 수행하던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둘러볼 수가 있고요. 네, 실내에는 이제 이 티무르가 이렇게 선물한 커다란 청동 그 항아리 여기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평화를 이제 기원하면서 이런 이제 그 멋진 내부 공간을 이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감명받은 도시 중에 하나는 현대도시 아스타나. 예, 키르기즈스탄의 행정 수도입니다. 원래 알마티가 수도였는데 이쪽으로 이제 이전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알마티를 이제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로 옮기면서 가장 동해에서 멋진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우고 97년에 이제 이전을 이제 하게 됩니다. 25년 정도 이제 경과했는데요. 그 처음에 30만이었습니다, 인구가. 근데 지금은 이제 100만을 넘어섰고요. 네, 곧 120만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도시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제 아, 브라질리아가 이제 행정수도 30년 만에 세계문화유산이 됐거든요. 저는 아스타나도 이 동양에서는 브라질리아에 못지않은 그런 좋은 사례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멋있게 됐고, 친환경적인 그런 이제 건축, 또 아주 멋진 그 경관을 자랑하는 많은 건물들이 도시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동양에서 이, 어, 대표하는 그런 현대 도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이제 볼 게 많은데요. 제가 이제 가장 감명을 받은 건물은 바로 이 칸 샤트리라고 하는 복합 그 상업 문화 이런 건물인데요. 이 유목민의 유르타 건축을 전체적인 형태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이제 설계한 사람은 노만 포스트라고 하는 그 프리츠커상을 받은 영국의 건축가입니다. 이 노만 포스트는 그 지역의 정체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설계를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은 친환경 건축입니다. 카자흐스탄은 겨울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고 여름엔 또 30도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연거차 60도 이상이 나는 도시인데 이 특수 건축 소재를 이용해서 태양열을 활용해 가지고 겨울에는 태양열을 안으로 잘 들여보내고 여름에는 태양열을 철저히 차단해 가지고 항상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그 냉난방을 쓰지 않고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번은 가봤거든요, 계절별로. 그리고 한겨울에도 가고 한여름에도 갔는데 항상 쾌적한 그 기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네, 물론 이제 최근에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해져서 원래 설계할 때보다 더 기후가 이렇게 험해졌기 때문에 약간의 또 그런 보조적인 냉난방이 이제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 설계 당시에는 완벽하게 어, 다른 기계 없이 자연 에너지만으로 냉난방이 해결되는 그러한 이제 멋진 건축이었고요. 내부에 들어가면 뭐 네, 아까 유르타 내부가 멋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그 완전히 현대적인 그런 시설들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번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곳에 모여서 즐기고 저도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여기 카페에 갔다가 점심도 먹고 이렇게 자주 아스타나 있을 때는 이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렇게 기둥 세 개만으로 이 루타 커다란 구조를 갖추고 있고 이런 이제 약간 폴리에스테르 특수 폴리에스테르를 이렇게 중간에 이제 공기층을 넣어서 태양열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모노레일이 다니는 약간 유원지 놀이 시설도 이제 내부에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크고 항상 쾌적하기 때문에 한겨울에 가도 여기 들어가면 아주 따뜻하고 적절한 24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엔 또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아스타나에는 각종 재미있는 건축물들이 많은데 그 요건도 피라미드처럼 설계된 곳인데요. 요건 이제 세계 그 종교의 화합과 평화를 이제 기원하는 이제 그런 건물입니다. 이 건물도 이제 이렇게 그 램프와 계단을 이용해서 이제 꼭대기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태양열만을 이용해서 내부의 조명과 여러 가지 난방을 이제 하도록 하는 그런 친환경적인 건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램프를 이용해서 쭉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여기는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을 하고 영어 가이드도 있기 때문에 가이드와 함께 혼자는 이제 들어갈 수 없고요. 여기 이제 투어를 할 수 있는데 점점 올라가면서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빛이 자연광이 쫙 들어오면서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밖에 이렇게 있고 태양열을 적절하게 컨트롤해서 안으로 들어보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내부에 녹화가 돼가지고 상당히 쾌적한 그런 친환경 건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라미드 꼭대기
되고요. 굉장히 신비로운 이제 건축 느낌이 납니다. 이게 종교의 화합을 상징하는 그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멋진 그런 경관을 이제 신비로운 그런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실내 녹화 이런 장치들도 많이 실험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실내 여러 가지 공기 정화나 또 습도 조절, 이런 것들도 이제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한 그런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어, 약간 오벨리스크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건축도 있고요. 이렇게 또 원뿔을 이렇게 빗각으로 자른 것 같은 건물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건축 유형이 이렇게 아스타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타나는 뭐 한 2박 3일 정도 이렇게 묵으면서 쭉 도시 건축 투어를 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뭐 중국이 와서 지은 건축물은 또 건축 건물을 위해 중국도 이렇게 전통 건축을 올려놓은 것도 있고요. 다양한 건축이 있어서 좀 어색하고 뭐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런 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양의 정체성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우리나라 건축가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점점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K컬처는 세계에서 가장 어, 탑 클래스에 올랐죠. 예, 오징어 게임 이런 건 뭐 이제 기록을 깨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K컬처가 꼽히고 있는데 우리 건축 문화도 그런 새로운 시도, 우리 K 아키텍처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좀 생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건축계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의 그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정체성입니다. 과연 그 지역의 지역성과 정체성, 문화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가. 예, 이거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좀 추구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예, 중앙아시아는 환대의 또 문화를 갖고 있고 또 자신만의 그런 정체성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그런 대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면 재밌고 또 안전하고 친절하고 예, 또 물가가 싸고 자연환경이 좋고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중앙아시아로의 여행을 여러분들에게 어, 강력히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앙아시아의 여행을 마치고요. 예, 제가 이제 요 행복의 여행이라는 테마로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30년 동안 세계 일주했던 그런 이제 곳들을 세계 일주 코스로 소개해드리고 중요한 곳에 또 일주 여행, 또 중요한 도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아시아 여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제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